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뇌수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2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5의 군자유유해의 물상과 상륙의 공룡사준 고용지상의 물상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 군자유유해 길 유부우소인. 군자가 오로지 해결함에 있어 길하니라. 소인에게 믿음을 두리라 있으리라. 상활 군자유의 소인태야. 군자가 해결함이 있다 함은 소인은 물러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 유를 묶여 있다, 오로지로 해석하지 않고 군자유예를 군자가 묶여 있다가 풀려나니 소인은 군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진의 6.5는 기본적으로 정은 아니죠.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구이와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을 얻긴 얻었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보면은 6.5는 음으로서 부당이다, 양강의 구이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6.5는 바른 자리는 아니고 유약한 군주로서 보아서 양강, 강력한 구이, 신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군자가 어려움에 처해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길하고 성실함을 통해서 소인을 감화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태현 교수님은 이 6.5를 부당이고 구이, 양강의 구이와 하응한다는 점에 착안을 하여서 6.5는 강중한 신하, 구이의 도움을 받아서 소인배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이 군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를 오로지 only로 해석하는 견해와 묶여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륙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상륙 공룡사준 사준후 고용지상 획지무분리. 공이 높은 담에서 매를 쏘아 잡았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상활 공룡사준 이해패야. 공이 매를 쏘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로써 어지러운 것을 해결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은 공이 매를 쏘아서 사람 것을 제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해패야, 패약한 자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륙은 이제 상계의 제일 끝에 있죠. 그리고 이제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상륙은 응효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른 자리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게 바른 자리입니다. 상륙은 바른 자리나 응효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설명을 보면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맹금류를 쏘아 잡는다, 즉 매를 쏘아 잡는다 이렇게 하죠. 그 매는 상징성을 숨은 우환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보통은 일반적인 우환이 아닌 명확히 드러난 재난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화살을 쏘아서 힘으로 강제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전에 여우도 나왔고 세 번째 효에서는 도적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상륙에서는 세매 이렇게 물상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개별 효에 따라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이제 화살을 쏘아 가지고 매를 잡는 거죠. 매를 잡는 이 물상은 어떠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 결국에는 이 실천적 의미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게 이해패야, 패약한 것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개별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군자 유유회 길 유부우 소인 상활 군자 유회 소인태야 군자가 묶였다가 풀려나게 될 것이니 길할 것이다. 소인에게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상활 군자가 풀려나니 소인은 물러간다. 소인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군자가 묶였다가 풀려나는 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제 뇌수의 본계죠. 본계가 이렇게 6, 5가 효변하게 되면은 택수곤이 되죠. 즉 상계는 택, 합계는 수, 택수곤이죠. 이 택수곤은 기본적으로 지계의 목인 천지빗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천지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세계에 있는 상에 있는 건이 이렇게 손의 밧줄에 묶여져 있죠. 즉 비색한 천지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비색한 시절에 양강의 세 개의 건이 이렇게 손의 밧줄에 묶여 있는 그런 물상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제일 위에 묶였던 이게 이제 6이 2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묶였다가 풀려나가는 그런 물상이 도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빗계 시절에는 군자가 바깥에 있고 이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손의 밧줄에 묶여 있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는 마치 밧줄에 묶여 있는 듯한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추위를 하게 되면은 택수곤계가 되면은 6이 2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빗계 시절에 가장 바깥에 있던 양강 하나가 풀려나서 다시 나라 안으로 들어오니 유유회 묶였다가 풀려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인에게 믿음을 준다는 의미는 이렇게 보면은 뇌수해 본계가 이렇게 이제 6, 5가 효변하게 되면은 택수곤이 되죠. 택수곤은 이렇게 천지빗계로 봤죠. 천지빗계는 이렇게 양건의 군자와 간의 소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이를 하게 되니까 중간에 리로서 예를 갖추면 서로 만나는 거죠. 교감을 하는 거죠. 즉 천지빗계 시절에는 소인과 군자가 따로 있다가 추이를 하게 되면 결국 리로서 믿으면서 교감을 하게 되니까 유부우 소인에게 믿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인은 물러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내수의 본계가 있으면은 6, 5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수곤이 되죠. 이 택수곤은 기본적으로 천지빗계에 있었죠. 천지빗계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2가 이렇게 6으로 가죠. 그래서 음의 소인이 6으로 가는 이 물상을 소인태야, 소인은 물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6, 5에 대한 설명이고 글을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군자가 묶였다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길하다. 소인에게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상활 군자가 풀려나니 소인은 물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육을 보겠습니다. 상육 공룡사준 고용지상 획지무분리 상활 공룡사준 이해패야 공이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매를 쏘아 잡으니 이롭지 않은 게 없다. 상활 공이 매를 쏘아 잡은 것은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 패덕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킴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룡사준과 고용지상 그 물상을 실천적으로 찾아보면은 매준자죠. 이 이제 뇌수의 본상은 이렇게 뇌산소가로부터 왔죠. 뇌산소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날고 있는 양날개가 2개 있는 물상이 나옵니다. 그 62번께 뇌산소가를 보면은 그 옛날에 계속 다 했으니까 한번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하기를 날고 있는 매가 이 새가 날아가다가 추이를 하였으면 중간에 꽁을 낚아채는 그런 물상이 나오니까 준의 물상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룡사준 이제 이렇게 활로서 쏘아 매를 잡는다. 즉 공이 활을 쏘아서 매를 쏘아 잡는 물상을 보면은 뇌수의 본상이 상육이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화수미제가 되죠. 이 화수미제는 이제 천지빗계로부터 왔습니다. 천지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건의 군주가 있어서 추일하게 되면은 하나의 양강이 6에서 5에서 2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이유가 중간에 이렇게 감의 화살로서 활을 쏘아서 화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 되니까 이제 화수미제께는 이렇게 두 개의 리가 있죠. 여기에 상계가 이미 일단 리이고 상계가 이렇게 리죠. 그 다음에 학계도 이렇게 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마리의 리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리는 준 매의 물상이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꽁이고, 그래서 활을 이렇게 하나를 쏘아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매를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천지빗계 시절에 건의 군주가 활을 쏘아가 활이 5로 유력하는데 유력한 상태에서 화수미제계에서는 두 개의 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리고 또 여기가 리죠. 그래서 두 개의 리가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리가 이렇게 화살을 맞은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해보면은 건의 군주가 활을 당겨서 화살 하나를 남쪽으로 날려보내니 세에게 적중하였다. 그래서 위에도 리 아래도 리 두 마리의 날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날짐승 잡은 위치는 저 담장 위에서 쌓았는데 그것에 불리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뇌수액계가 상륙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화수미제가 되죠. 화수미제 상계는 리죠. 리를 제일 위에 있으니까 리는 또 담장이 되죠. 방비함의 물상이 있으니까 담장이 되니까 담장 위에 있으니 고용지상 높은 담장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화수미제계는 이렇게 천지빗계의 지계의 모계로토인데 이게 추일하게 되면은 5가 2로 이렇게 가는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살을 5가 2로 가니까 화살을 쏘아서 적중한다. 그래서 적중하니까 이제 날짐승을 잡았으니까 이롭다,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장이 이렇게 위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물상을 이렇게 위에 있는 위치로서 해도 되지만 여기에 천지빗계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보면 상옥계의 손의 물상이 있죠. 이렇게 손의 물상이 나옵니다. 손은 우리가 공손함, 들어감, 이익 이런 의미도 있고 풍, 바람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예전에 주역 노트 정리 기초 3편에 있으니까 세 번째 시간에 했으니까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면은 또 손에 대해서 다시 새로 이제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해폐야는 그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본계가 있죠. 본계가 상륙이 효변하면은 이제 화수미제가 되죠. 화수미제가 되는데 이제 군자가 활을 쏘아서 양강이 2로 가니까 두 마리의 꽁을 이는 잡는 물상을 여기에 꽁을 이제 두 마리 잡는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덕한 자를 이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매를 이제 나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보면은 매가 날아가서 리을 꽁을 덮는 건데 이게 패덕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패덕한 짓을 하는 자를 군자가 매를 쏘아서 리을 꽁이 스스로 곤란함에 벗어나게 되니 이게 해패야의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뇌수액계 시절에는 결국에는 얼음이 험난함이 스스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핵계의 기본적인 성격은 해방이다, 리버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상징적 의미를 강력한 군주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제후의 어려움을 구원하여 주어서 분란을 해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이 높은 성벽 위에서 매를 쏘아 잡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활 공이 매를 쏘아 잡은 것은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그 패덕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뇌수액계의 그 6오와 그 상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오에서는 이 유의 의미가 오로지인지 묶여져 있는지 학설 대립이 있고, 이때 이제 그 군자의 상징성
과 소인의 상징성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실천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륙에서는 이 매를 잡는데 이 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 패득을 이제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륙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효에서 나타난 여우와 도적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이 의미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